전기장을 쿨롱 법칙으로 구하는 거 했는데, 우리 전기장 구하는 법칙 또 하나 있어요. 가우스 법칙이라고. 우리 이제 이 가우스 법칙을 공부하려고 하는데, 가우스 법칙은 공부하기 위해서 기본으로 조금 알아야 될 게 더 있습니다. 그걸 지금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지금 배우려고 하는 선속인데, 전기장은 무엇이 만듭니까? 전하가 만들죠. 그래서 전하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느냐, 이 우리가 전하 분포,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까지 전하 분포를 로자로 표시했지. 로자로 표시하면, 로가 주어지면 모든 공간에 전하가 어떻게 주어졌는지 이게 주어지면, 그러면 그 전하가 다시 이 공간에 만드는 전기장을 우리 무엇으로 구했어요? 쿨롱 법칙을 구했어요. 그래서 쿨롱 법칙은 여기 좌변에 전기장이 있으면 는 하고서 여기에 전하 분포를 가지고 전기장을 어떻게 만들지 하는 식이 딱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쿨롱 법칙 말고 다른 법칙으로도 전기장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이 전기장은 그런데 조금 다르게 표현해서 이 전기장을 구하는 방법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새로운 물리량을 알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장이라고 하는 개념을 다시 좀 복습하기로 하겠어요. 우리 장 이미 얘기했죠. 장이란 뭐예요? 공간의 숫자들이 쭉 대응할 때 이걸 장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여기에 스칼라 숫자들이 대응하면 스칼라장, 그 다음에 벡타인 숫자들이 대응하면 벡타장이라고 했습니다. 그거의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전기장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전기장은 전기력선으로 표시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벡타장은 전기력선뿐만 아니라 모든 벡타장은 이렇게 역선을 이용해서, 전기장은 우리가 전기력선, 그렇지만 뭐 자기장은 자기력선, 일반적으로 벡타장은 전기력선을 이용해서 표시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 여기 그림이 보여진 것처럼 여기에 공간의 각 점마다 벡터가 대응하는데 그 벡터를 쭉 그려놨어요. 그걸 쭉 연결한 것이 바로 전기력선이 되겠죠. 이때 선속이란 뭐냐면, 선속이란 여기 그 한문으로 쓴 걸 보면 선은 선이죠. 전기력선 같은 선이에요. 속은 다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속하면 역선 다발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어떤 주어진 면을, 면이 먼저 주어집니다. 그러면 이 주어진 면을 지나가는 전기장의 양,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걸 갖다가 전기력선으로 표시하면 전기력선의 개수 또는 역선의 개수 이러면 될 텐데, 이 역선은 어떻게 그린다고 그랬어요? 전기장의 세기에 비례하게 그리죠. 10개를 그려도 되고 100개를 그려도 돼요. 그래서 더 듬성듬성하면 더 많이 그리고 이렇게 그리는 거지 딱 몇 개를 그린다 이게 없죠. 그래서 그냥 전기력선, 역선의 개수다 그러면 이제 얘기가 안 되니까 그냥 지나가는 전기장의 양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떤 면을 지나가는 전기력선의 수에 비례하는 것이 선속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보면 그 선속은 전기장의 어떤 그 장의 방향과 벡터 장의 방향과 면이 어떻게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여기서 본 것처럼 그 면의 수직으로 장이 지나갈 때하고 비스듬한 대로 전기장이 지나갈 때하고 지나가는 양이 다르죠. 여기서 보면.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으냐면, 면도 벡터로 표시하면 이걸 수학적으로 표현하는데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 벡터를 도입합니다. 면 벡터는 면을 벡터로 표현한 양인데, 면 벡터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크기는 바로 뭐가 되겠어요? 그 면의 넓이가 바로 크기가 되겠어요. 그러면 면 벡터의 방향은 어떻게 될까? 여기 이렇게 면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이 면 벡터의 방향은 면을 따라가는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면을 따라가는, 면에 평행한 방향은 하나만 정할 수가 없어요. 이 면이 있으면 그 면에 평행한 건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이렇게도 갈 수 있죠. 굉장히 많죠. 근데 이 면이 어떤 방향이냐에 따라서 특징 잡을 수 있는 거 하나는 뭐냐면 면의 수직한 방향입니다. 그래서 면 벡터의 방향은 그 면의 수직한 방향이 되겠어요. 그게 딱 하나로 결정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잘 들여다보면 여기 면이 있으면 그 면의 수직한 방향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개가 있죠. 위로 올라가도 되고 아래로 내려가도 되고. 그래서 둘 중에 어떤 한 방향이든지 내가 마음대로 택해도 됩니다. 같은 문제에서는 일관성 있게만 정해주면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 약속이 하나 있어요. 우리 어떤 면이 있냐면,
여기에 이렇게 그려놓은 것처럼 폐곡면이 있어요. 이렇게 어떤 부피가 있으면 부피를 전부 다 둘러싸는 면이 있어요. 구멍이 하나도 없는 면이에요. 이런 걸 폐곡면이라고 부르는데, 폐곡면의 경우에는 면의 방향이, 그 면이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도 있고 바깥으로 나가는 방향도 있겠죠. 그랬을 때 여기에 그 폐곡면 위에 어떤 면 벡터를 생각했다면 약속이 그 폐곡면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면 벡터를 어떻게 표시할 수가 있냐면, 면 벡터는 그 면 벡터의 크기에다가 방향을 표시하는 단위 벡터를 붙이면 되겠어요. 단위 벡터는 크기는 2죠 그랬죠. 그래서 크기를 바꿔주지 않죠. 방향만 알려주죠. 그래서 A라는 면 벡터가 있으면 A 크기에다가 그 방향을 가르쳐주는 방향 n 햇을 딱 곱해주면 면 벡터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벡터장이 있는데, 선속을 얘기할 때는 벡터장에서 어떤 면을 지나가는 선속,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면을 면 벡터로 표시할 것 같으면 선속은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 하면, 선속은 어떤 면을 지나가는 벡터장의 양인데, 이거는 스칼라 양입니다. 그래서 벡터장도 벡터고 면 벡터도 벡터고, 그런데 선속은 스칼라면 어떻게 하면 요 스칼라를 구할 수 있습니까? 네, 벡터의 곱셈 중에서 벡터의 곱셈하면 여러 가지 결과가 나오는데, 그 중에 스칼라 곱이 나오게 스칼라 곱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E.A를 하면 그러면 바로 선속이 되죠. 그러면 E.A는 뭐가 됩니까? 이거는 크기인데 E의 크기에 A의 크기에 그 두 방향 사이의 사이각의 코사인 세타 하면 되죠. 그래서 선속은 2A 코사인 세타,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2하고 A는 바뀌지 않더라도 사이각 가지고 선속이 달라질 수가 있겠어요. 코사인 세타는 어떨 때가 제일 큽니까? 네, 0도일 때가 제일 크죠. 그래서 코세타가 0도이면 그때는 바로 어떤 거냐면, 면의 방향이 면의 수직한 방향이니까 그 면 벡터의 방향과 벡터장의 방향이 같으면 그때는 최고로 커서 2A가 됩니다. 그런데 이 면을 갖다가 벡터장의 방향에 평행하게 이렇게 놓으면, 그러면 면 벡터의 방향은 벡터장의 방향과 수직이죠. 세타가 90도죠. 그러면 0이 되겠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 면 벡터의 방향과 벡터장의 방향이 거꾸로라면, 180도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파이는 마이너스 2A가 되겠죠.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어요. 이거는 폐곡면의 경우에 벡터장이 폐곡면 안으로 들어가면 선속이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바깥으로 나오면 선속이 플러스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선속은 어떻게 구했냐면 E.A 이렇게 구했죠. 근데 어떨 수가 있냐면, 여기 면이 있는데 면을 지나가는 벡터장의 크기가 전부 다 같겠습니까? 같은 수도 있겠지만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러면 다르다고 하면 E.A에서 어떤 E 값을 써줘야 되겠어요? 네, 다르면 E가 여러 개가 있죠. 이때는 우리 어떻게 해요? 이때는 항상 어떻게 하냐면 잘게 나눕니다. 면 벡터를 잘게 나누면 되겠어요. 아주 굉장히 작게. 그러면 조그만 면 벡터를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이 조그만 면 벡터를 DA라고 한다면, 그때는 면이 굉장히 작으면 그 작은 면을 지나가는 벡터장 E는 변한다고 생각하겠어요? 안 변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작으면 안 변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굉장히 작은 면 벡터를 지나가는 선속을 우리 D파이로 표시하면 D파이는 E도 DA. 이때는 E가 안 변하니까 그대로 써줄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런 것들을 그 작은 면마다 전부 다 더하면 그 면 전체를 지나가는 선속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쓴 것처럼 더하기 EI 각각 첫 번째 건 E1 닷 델타 AI A1, E2 닷 델타 A2 뭐 이런 것을 다 더해주면, 그러면 여기에 조금 더 큰 그런 면을 지나가는 선속이 나올 텐데, 바로 이것이 바로 이렇게 더해주는 게 굉장히 작게 잘라가지고 더해주는 게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적분이죠. 이게 바로 면적분입니다. 그래서 E.DA를 주어진 면에 대해서 적분한 거, 면적분한 것이 바로 선속으로 정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폐곡면을 얘기했는데, 폐곡면은 또 무엇과 비슷한 개념, 폐곡선이 있어요. 폐곡선은 끝이 연결되어 있는 선을 폐곡선이라고 합니다. 모양은 어떻게든 상관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계속 연결되어 있죠. 이게 폐곡선이라면 마찬가지로 폐곡면은 면이 전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에 정육면체 표면이라든가
또는 구의 표면이라든가 또는 도너스 모양의 표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폐곡면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폐곡면을 통과하는 백타장의 총 선속을 볼 것 같으면 폐곡면 내에서 선속이 만들어지든가 없어지든가 하지를 않으면 폐곡면을 통과하는 총 선속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 여기에 가장 간단한 경우 원통의 경우를 보도록 하겠어요. 원통의 경우를 봐서 계산을 할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폐곡면에서는 면의 방향이 나가는 방향이라고 그랬죠. 여기에 그림에 있는 원통 그림 중에서 오른쪽 면은 나가는 방향이니까 2 곱하기 a가 되겠지만 왼쪽 면은 어때요?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2a가 되겠죠. 이거 두 개 합하면 얼마예요? 0이죠. 그 다음에 옆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옆면은 백타장의 방향과 면의 방향이 수직이죠. 그러니까 손속이 0이죠. 그래서 여기 다 더하면 폐곡면을 지나가는 총 선속은 0이 되는데 이건 이렇게 계산하지 않더라도 우리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떤 면을 지나가는 역선의 수가 바로 선속인데 폐곡면은 어때요? 안에서 만들어지거나 없어지고만 하지 않으면 들어간 놈은 다 나가죠. 그래서 지나간 게 결과적으로 다 합하면 얼마가 되겠어요? 그럼 0이 되죠. 그래서 폐곡면을 지나가는 총선속은 안에서 만들어지거나 없어지거나 하지 않으면 그럼 0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요 선속의 개념을 잘 이해할 것 같으면 우리 쿨롱 법칙과 똑같은 법칙이라고 얘기한 가우스 법칙을 배울 텐데 그거 왜 배워요? 뭐 똑같은 걸 구하는 것인데 왜 배우냐면 어쩌면 전기장 구하는데 가우스 법칙이 훨씬 쉬운 경우도 있습니다. 쿨롱 법칙이 더 쉬운 경우도 있겠어요. 그래서 전기장을 물론 구하기 위해서 가우스 법칙을 배우시면 놀랍게도 이렇게 물리를 쉽게 하는 것들이 나오면 이것들이 앞으로 쭉쭉쭉쭉 발전이 돼가지고 우리가 자연에 대한 새로운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자,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가니까 그런 것을 기대하면서 한번 배워두는 거 좋습니다.